자, 지구촌 뉴스 이보라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이보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예. 자, 오늘 지구촌 뉴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등 곳곳에서 연말 대목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바다를 건너온 화물선이 항구 인력 부족 탓에 입항조차 못한 채 바다에 둥둥 떠 있거나요. 아예 출항지에서 떠나지도 못한 컨테이너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하역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한 대형 화물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말 대목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말이 그 최대 쇼핑 그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여파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다음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다음 블랙 달인가요? 프라이데이. 네, 네네. 블랙 네. 프라이데이부터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우려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감지가 됐는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화물선이 수주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한때 71척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화물선이 주로 의류, 가구, 전자제품, 장난감 등을 싣고서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출항해서 태평양을 건너온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연말 대목을 앞둔 수입 화물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입항과 하역 작업이 아주 꽉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은 자칫 그 연말에 대형마트 진열대가 그냥 텅텅 빌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미국이 대책을 내놨나요? 네,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항만과 유통 물류업체들이 일주일 7일 그리고 24시간 체제에 이렇게 돌입하겠다는 건데 삼성과 페덱스, 월마트 등 이 주요 생산 공급 수송업체들을 망라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고요. 공급망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을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이 회의에 그 삼성전자의 북미 총괄이 참여를 해가지고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죠. 네네. 삼성 등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업들이 야간 근로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삼성 SDI의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이 한솔 로지스틱스 등 관련주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미국의 양대 소비 대목을 앞두고 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럽 쪽의 그 항만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네, 유럽도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이게 전세적으로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영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은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이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주유 대란도 겪었거든요. 그렇죠. 겪고 있는데 이 겪는 와중에 이번에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까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항만 컨테이너 수출입의 36% 차지하는 펠릭스토우 항이 있는데 이 하역장은 더 이상의 컨테이너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화물이 쌓여 있고요.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영국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한 건데 이 장난감 등 소비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펠릭스토우 항의 하역 차질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물류 대란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류 대란이 언제 풀릴지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성탄절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또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좀 이미 미리 주문하려고 그러고 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영국 장관들이 나서서 소비자들한테 패닉 바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서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원유와 가스 등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세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라서요. EU 집행위원회가 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금과 함께 국가 보조금과 감세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연말이 걱정이네요. 예, 전 세계적으로.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통화가 이르면 오늘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당초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 6시에 문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8시로 시간 변경을 요청을 했대요.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그럴 거면 다음 날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네. 15일 오늘로 일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양국 정상의 일정 및 조율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상통화가 17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순위 그룹으로 밀렸다. 이런 그 일본 언론의 지적대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1순위 그룹 이후 이 일주일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전임자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때는 취임 9일째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중국, 러시아, 영국보다 먼저였는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11일 만이고요. 영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통화도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과 이 통화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일정 변경까지 요청을 한 데에 대해서 청와대와 한국 외교당국도 상당한 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오늘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그 기시다 총리는 네. 징용 문제, 한국이 해결책 내놓도록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들으셨죠. 네. 일단 한국 측 입장은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악화된 일로를 걷고 있는 이 한일 관계를 임기 종료 전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현안과 이 수출 규제와 같은 현재 현안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이렇게 제안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일본과 한일 관계가 매우 엄혹하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은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첫 그 정상 간의 통화인 만큼 원론적인 그런 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좋은 오늘 소식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뭐 어떤 네. 대화가 오갈지 지켜보고요. 자, 지금까지 이보라 리포터의 지구촌 뉴스였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